아싸리판 정치는 자산버블 때문이고 자산버블 붕괴되면 다 끝이 난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싸리판이 계속 반복된 이유, 도대체 왜 저러냐, 저거 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한마디로 조선시대 사색당쟁 시대로 되돌아간 겁니다. 사색당쟁이라고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말하지 마라, 뭐 폄하하지 마라, 사색당쟁 안에 다 있다, 다 있다, 다 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반론할 기회를 차단해서 그렇지 이미 모든 구세대들은 답을 알고 있어요. 군사정권 때는 붕당 망궁론이라고 했죠. 일제 식민사지 사관이라고 했는데 무슨 식민사관이야, 팩트구만. 그러니까 일본이 쓴 책 아니고 중국 공산당이 쓴 책에도 서술에 좀 뭐랄까 그 톤이 좀 약해지긴 해도 똑같은 내용이 있고, 미국의 중국 학자가 쓴 책에서도 톤이 좀 달라져도 똑같은 내용이 있습니다. 군사 독재, 그 좌파 독재 그 방식이 완전히 다르죠. 그러니까 1인 그 왕권제냐 아니면 제후 권력이냐. 송시열이 권력 진다고 해도 그 조선시대 왕권제가 아닌 건 아니었죠. 왕권제였죠. 허수아비 왕을 중심으로 해서 그 귀족이 권력 강화하는 시대하고 정말로 왕이 권력 가지는 거 다른 거죠. 성리학과의 두 패턴인 이황, 이이의 사상 체계를 이해해야 합니다. 이황은 인간성 본래를 탐구했고, 한마디로 인간성 본래를 탐구했다는 것은 권력을 주지 못했다는 이야기죠. 이이는 반면에 권력을 추구했습니다. 이이의 권력적 성리학은 중공 유교하고 공통 분모가 있고, 이황의 유학은 일본 성리학과 많은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깃발군중과 후보 단일화 실패는 긴밀히 연결되어 있죠. 이 시대 기억한 사람들 알 겁니다. 민주정의당은 일반 국민에게만 인기가 있었지, 그 먹물들한테 인기가 아주 없었어요. 인기가 아주 없었어. 그리고 이 김대중, 김영삼, 양파벌이 말하는 건 모두 아시아적이다. 지금 조갑재 씨는 그 박정희 그 전두환 시대를 산업화라고 표현하는데 이건 명백하게 잘못된 이야기예요. 왜냐하면은 김대중, 김영삼 파가 동도서기파, 중국 진실로 서양 개념 추구하는 파니까 근대화란 말 자체를 용납을 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바꿔서 부르라. 그런데 근대화가 맞고요. 좌우지간 또 메이지 유신 개념으로 유신 시대가 메이지 유신을 전제로 하니까 좀 잘못된 번역이라 하더라도 일단은 그때 세력들이 꾸준히 서구 지향성으로 전통적인 친밀파로 존재해 왔으니까 근대화 시대로 불러야죠. 여하간 이렇게 그 깃발군중이 그렇게 우덜이 권력을 쥐면은 이러이러한 선물 하겠습니다. 우덜이 권력을 쥐면 이러이러한 선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서로 맞붙어가지고 하나의 방석이 있는데 감투를 준다고 양쪽에 했으니까 이렇게 충돌이 있는 거죠. 권력을 우상 종교로 혈연 라인을 소집으로 하는 신종교 공식의 권력으로 각 부족마다 각각의 하나의 자리를 둘러싸는 권력 정부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임시정부가 그래서 일제시대 때 여러 개 정부가 나온 겁니다. 한 개 정부가 아니라 부족마다 각각의 정부가 있는 거야. 군사정권은 개신교와 카톨릭의 시대였는데, 다시 말하면 권력지상주의자들, 이렇게 부족이 혈연연고로 줄 세워서 권력을 차지하는 이들에게는 불편한 시대였죠. 전두환 정권은 몇 겹의 논리로 공직자의 윤리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니까 전두환 비자금 4천억만 빼면 아무도 부패하지 않았어요. 부패할 기회를 허락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김대중과 김영삼은 그런 거 없다. 자기에게 충성만 바치라. 그러면 선물 보따리 내놓겠다. 이런 식이었죠. 그 당시 어린 이들은 민정당은 왜 저렇게 먹물에 인기가 없을까? 먹물은 전부 다 김대중, 김영삼 앞에 줄 서서, 특히 김대중 쪽에.
근데 김대중 쪽에 줄 선 이유가 이제는 거의 드러나고 있죠. 방대하게 부패를 허락하니까 각각의 먹물들한테는 조선시대 양반으로 돌아가고 싶은 욕망이 있고 그것의 욕망을 달성시켜주니까. 근데 그 욕망의 달성이 국민한테는 대장이었죠. 조갑지 씨 한국 현대사 인식은 객관적이지 않고 아싸리판을 주도하는 도장 박주희 세대의 자의식이 강합니다. 조갑지 씨에게 도덕 규범 폄하가 강조되는데 도덕 규범이 쌓일수록 그 권력 쟁투를 못합니다. 그러니까 그 6.25 세대를 빼고는 6.25 그 세대를 빼고 해방 이후에 4.19 세대 그러니까 4.19 때 20대였던 분들이 그러니까 40년대 출생 세대 즉 70대들이 한국 사회에서 제일 갑이죠. 김영삼, 김대중을 따르지 않는 게 죄라고 정죄하는 그쪽이 있어요. 이들은 그리스도 앞에 죄를 논하는 게 아니에요. 명확하게 부족과 혈연을 중심으로 논한 건데,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 기구를 이용한 기독교인이 아니에요. 기독교인일 수가 없어요. 이건 사기예요, 사기. 한국 사회는 아싸리판에 갇혀서는 안 된다는 합의 인식이 존재했습니다. 70년생에 비춰진 민정당 움직임은 민정당 정치 몰래 인기보다 그런 아싸리판에 대한 사회에 만연된 염증이 존재했고 그게 배경으로 돌아왔습니다. 지금 한마디로 지금 그 똑같아요. 아싸리판에 대한 만연된 염증이 만약에 이 염증이 하고 해소되는 궁극적으로 다른 권력이 나타나면은 이런 아싸리판 다시 복귀한다고 하면은 뭐랄까 좀 그러지 않겠어요? 지금 뭐 80년대 미국에서 엄청난 인플레이션이 있다고 해요. 근데 그 엄청난 인플레이션 그 효과 때문에 지금 미국의 그 노인 세대들이 인플레이션 하면 완전히 그 죽고 까질러지잖아요. 그 이건 아니다, 이건 아니다. 지금 이 사회는 궁극적으로 새롭게 바뀌어야 됩니다. 정세균은 뿐만 아니라 지금 한국 그 국회의원들이 신종교의 중화 사상에 보통 미친 게 아니에요. 확 미쳐버렸어. 기독교인은 부활 신앙을 남들한테 권하지 않잖아요. 불교인은 해탈 신앙을 남들한테 강요하지 않잖아요. 연기론을 강요하지 않잖아요. 근데 신종교인들은 신종교를 마구 강요해. 국민이 여태까지 몰랐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신종교를 기독교 기구를 사용했은 거야. 이건 명백한 사기야, 사기. 정세균의 말이 정말로 부편타당하다면은 신종교 정치인들의 레전드들이 100번밀지는 신종교 정치인들의 슈퍼스타들이 거의 동시다발로 출연하는데 그냥 아싸리판이 한마디로 100번밀지 한번 보세요. 100번밀지 그냥 아싸리판이 아싸리판. 그러니까 그 정세균 씨가 돌아가고 싶어하는 아름다운 날이 신종교인을 정신을 가지지 않은 이들에게는 절대로 가고 싶어하지 않은 그거야. 근데 이런 상황을 돌리려면 사기밖에 없죠. 은닉행위로 정협 반대로 끌고 가는 거. 말단 골까지 아싸리판에 빠졌는데 거기서 홀로 떠있는 선비의 모습. 그러니까 말단 골까지 개판에 빠졌는데 거기서 홀로 통치자는 백성을 위해 존재하느니 하는 그런 게 군사정권 때는 일반 국민은 지식인들이나 사회 좀 뭐랄까 이 지도자들은 이렇게 살겠지 하는 상상을 했는데 박원순은 이런 상상을 이용한 거죠. 전두환 4천억 비자금만 부패하는 것과 말단까지 부패의 의미인 LH 사태는 명백하게 다르죠. 한 명만 부패할 수 있었을 때는 아무도 부패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근데 지금 모두가 부패를 하니까 또 그 모두가 말단까지 부패로 파이 고물로 막 싸우잖아요. 관직을 몇 달 만이라도 잡으면 본전을 뽑는다. 김어준 보면 알겠죠. 권력을 꿈꾸는 순간 그 권력의 투자 비용만큼 본전을 건질 수 있는 부패 욕망을 깔고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이 이명박 때 연결선에서 딱 이명박 때 그 수준 그대로 좌파에게 지원 금을 자른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은 손해배상을 해서
여태까지 지원금을 토해내도록 하는 게 중요한 거죠. 아니면은 우파에 지원해야죠. 그게 형평성이 맞지. 그러니까 오세훈 그 서울시장님은 딱 10년간의 세월이 그냥 지나가신 것 같아. 46에서 그 60으로 바뀌는 그 시간이 그냥 점프하신 것 같아. 다른 사람들은 그냥 점프가 아니죠. 뭐 물론 저 같은 경우에서도 지금 이 시점에서 20년, 15년이 지나갈 때까지 지금 저한테도 점프가 될 가능성이 높죠. 모든 인간에게는 늙어가면 시간이 빨리 갈 겁니다. 근데 그 점프로 세월을 느낀 사람의 인식이 기준이 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귀족은 권력 쟁투를 위해서 나머지 국민들은 그러니까 귀족이 이기적으로 바라보면 국민이 그냥 왕따가 됩니다. 그러다 니들 알아서 보라. 이건 아니지 않는가. 제도권의 신종교 정치인만 남으니까 반론이 안 돼요. 50년대 정치인 4.19가 바꾸지 않았고 미국 원조 자금 종단이 바꿨죠. 물질 아싸리판이 있어도 아싸리판이 돌아가는 물질적 토대가 있어요. 지금 한국 정치는 아싸리판이 돌아간 토대가 자산법을 전제로 돌아가거든요. 50년대는 미국의 원조 자금이 중심으로 돌아갔고 이 물질적 토대가 깨져버리면은 박정희 시대에 정부 구조조정하고 그랬잖아요. 그 식으로 세금 폭탄 공화국 해체는 정부 구조조정 뿐입니다. 세출 항목 전면 재조정 뿐입니다. 그럼 6.15에서 14 판문점 선언에 이르는 남북연합체를 공산 소비에트처럼 권력 강화하기 위한 세금 폭탄 공화국을 위한 자산법을 만들기가 끝나야 되는 거죠. 자산법을 붕괴를 원하는 국민이 알게 모르게 많습니다. 아주 많아요. 근데 꿈대로 하면은 은행 붕괴는 100%죠. 은행이 알게 모르게 부동산에 많이 낚여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 붕괴를 막는 수준으로 그러니까 은행 붕괴 그러니까 계속 법으로 터트리면서 은행 붕괴를 막는 그런 조치를 해도 또 지금 현재에서 부채가 순위가 늘어날 겁니다. 그런데 끝이 보이잖아. 지금 계속 끝이 안 보이게 미래소득을 끌어서 하잖아요. 근데 자산법을 붕괴시키면서 은행 붕괴도 막고 그렇게 하면서 그 빚이 늘어나도 언젠가는 끝이 있다는 게 보이잖아요. 희망이 보이잖아요. 사색봉당의 춘추전국 시대를 통한 난잡한 사회조직과 그 비용의 국민정가로서 세금 폭탄 공하고 지금 사람들은 이제 민주화 체제라 불리는 고려한방제 체제하고 아니면은 비도덕적인 권력 감투만 노리는 체제하고 그런 연합에 대해서 회의적인 감정이 많죠. 지금 이 사회를 고칠 때는 세계교회에 대해 독일인 지도부의 사기죄 민형사소송이 필수입니다. 필수. 아싸리판의 국제 후원자를 끊는 게 먼저입니다. 그리고 아싸리판의 권력의 제일 꼭지점에 있는 정세현과 문정인. 정세현과 문정인하고 친중 세력하고 다 연결입니다. 이들의 또 공안법제 처벌보다 사기죄가 맞아요. 모든 원죄는 일도 원하지 않았던, 이 결과를 하나도 원하지 않았던 국민들에게 사기와 기망으로 이렇게 선택하도록 유도한 그런 유도의 행위의 위법 불법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하면은 통일부 공무원 역대 봉급은 전부 불법원인 급여로 반납 대상이죠. 이 정세현과 문정인 처벌 동시에 정부 구조조정이 본격화될 겁니다. 민주화가 민족 해방인데 보편민주라고 국민 기망한 것도 이거 너무 자료가 많아요. 그러니까 책은 어마어마해요. 민주화가 민족 해방이라고 규정한 책이. 그런데 조중동 신문은 전부 민주화를 보편민주라고 서술했는데 어디가 가장 해경이고 어디가 진짜인가? 전 책이 진짜라고 보고 너무도
그러니까 사회학적으로 설명할 때 민주화 보편민주라고 말한 거는 일반 국민한테 기망했던 그 허위 이미지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민주화가 그 민족해방이 부족주의와 연결된 부족주의가 본질이었다고 바라보면은 그동안 민주화 운동 기념이라고 지원했던 지원 사업이 모두 부족주의로 평등권이란 헌법 위반이 노골적 쪽이죠. 부족주의적 민족해방 이념이 민주화하면은 헌법의 평등권에 특수계급을 만들 수 없다는 그런 것을 정면으로 위반한 겁니다. 그래서 이 지원 사업의 지원 그 내용에 대해서도 그거에 해당되는 부분에 한해서 전부 지원금 반납이 이루어져야 되겠죠. 군사 독재는 군사 정변이 원죄면은 좌파 독재는 사기가 원죄예요. 사기. 모든 권력 변동이 사기 때문에 일어났어요. 사기. 특히 WCC라는 기독교 기구가 기독교하고 전혀 상관없는 신종교에 조종당한 게 거의 압권이죠. 이 문제는 그 법적 쟁송 대상입니다. 물론 기독교인에게는 아무런 피해가 될 게 없어요. 탈퇴하는 것도 아니라 사기이기 때문에. 또 신종교는 기독교가 아니잖아요. 신종교하고 얽힌 건데 그걸 알거나 알 수 있었으면서 묵인한 건 범죄잖아요. 세상적인. 아싸리판 정치로 가도 통일신앙으로 대동신앙. 그러니까 결국은 이 아싸리판이 끝나서 대동사회가 올 거야 하는 계속 그런 상상만 믿으면서 그 분노를 터지지 않게 계속 유도하는 거. 미래엔 통합이 된다. 지랄하고 자빠졌네 하고 말하고 싶어야죠. 현재 통합을 원해. 미래 통합이 아니라 현재 통합을 말하지. 미래 한국이 아니라 현재 한국으로 논하죠. 현재 한국을. 안 논하잖아. 과거 아니면 현재만, 과거 아니면 미래만 논하잖아. 왜냐면 현재는 자기 권력 독점하는 걸 바라보지 마라. 은폐하고 있잖아. 아싸리판을 끝내려면 토목공사보다 서울대, 법대, 우파 인맥의 파워가 필요합니다. 결국 국민들이 합의를 한 법인식은 신종교가 갑이되는 게 아니라 그냥 서양법 인식입니다. 신종교가 갑이되는 게 아니라 서양법 인식입니다. 지금 또 대동사회가 아니라 미래 세대의 몫을 계속 갉아먹는 구제불능으로 중국적인 이 시스템을 개혁하는 게 문제겠죠. 동도서기로 일당 독자됨이 WCC가 후원하고 통일부가 대모받고 민주화기념사업회가 확인사살한 이 문제는 강유 위의 대동사회의 대동사회라는 거하고 이 광주민주항쟁의 그 대동사회 목판화 연결지점에 모든 문제가 있죠. 그러니까 이 연결지점에 문제가 있다는 거는 해당 지도부 일부의 위법사항이며 모든 그 광주민주항쟁 참여자가 이상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핵심 지도부의 몇몇에는 그 중요 부분의 일정 영역에는 다른 국민이 인정할 수 없는 위법이나 불법한 사항, 그리고 위법이나 불법이 안 보이는 거는 그 사람이 중화 사상에 빠져 있기 때문에 안 보이는 거죠. 권력을 지닌 부족의 동심원의 협력을 강요하는 대동사회의 영원한 작별. 이게 중요합니다. 이 대동사회, 군사독재도 대동논했고 좌파독재도 대동논했죠. 근데 이 대동이 거의 악마적이죠. 세금폭탄 공화국 벗어남은 언론 프레임으로 무당국 같은 서푼짜리 유도가 아니라 질서정연하고 자산법을 터뜨리고 그 여파로 그 정부 구조 조정을 하는 것을 말합니다. 한국 사회의 모든 악은 WCC를 업은 신종교 정치인의 사기죄입니다. 사기죄. 구성 요건은 딱 맞아요. 모든 그 좌파 권력의 그 권력 변화는 민중의 동의나 민중의 협력이 아니라 민중의 사기예요. 사기. 미국의 캔슬 컬처하고는 번지수가 다른 캔슬 문화가 대대적으로 가능하겠죠.
또 민사소송이 베이스가 된 민형사소송 사기죄가 되는 게 기대감을 가지는 것이, 그러니까 그 좌파들은 단 한 번도 왕의 목을 벤 적이 없다고 해가지고 박근혜 기꺼이 탄압을 했잖아요. 근데 또 한국 사회를 보면은, 한국 사회는 단 한 번도 민중이 지배계급인 4대 계급의 진실을 규명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박근혜 탄핵으로 4.19 때 그 이야기했어요. 이승만의 목을 뱄어야 되는데 하면서 이승만을 그냥 그렇게 보냈다. 이 세력한테 이렇게 요구할 수 있는 거죠. 단 한 번도 반만년 역사에서 단 한 번도 귀족의 그 법적 위법을 정죄한 적이 없어요. 일반 국민은. 명백하게 사기잖아. 3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서 돌아갔기 때문에 과거를 기억하지 못한 사람이 많아서 그렇지 명백한 사기예요. 그리고 그 지나놓고 보니까 보이는 거, 뭐 군사정권의 규제만 없어지면 모든 게 제자리에 간다. 다 거짓말이었죠. 박세일 교수, 김정호 교수, 조갑재 기자, 또 그 김대중 라인, 학벌 없는 사회, 그 김영삼 라인, 탈규제, 똑같잖아요. 무당신앙이잖아요. 무당신앙이 아싸리판하고 맞잖아요. 아싸리판에 그 낚여서 민중들이 아싸리판 속에서 그러니까 개판 속에서 자기 위로를 갖는 종교가 무당신앙이에요. 그러니까 아싸리판을 영원히 계속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이 양쪽 세력은 아싸리판으로 관직 차지하고. 근데 신종교인 동도서기파 앞에서 서양의 인식론, 동양의 인식론을 나란히 놓고, 뭐 이제 논문을 다 많이 써줘가지고 그 먹물들이 다 이제 알겠어요. 명확하게 말할 수 있어요. 정세균 뿐만 아니라 지금 그 국회에 있는 수많은 신종교 정치인들 중화 사상에 미쳐도 그냥 미친 게 아주 미쳐버렸어. 중화 사상에. 그냥 친중 정치인으로 시진핑에 가깝다는 게 아니라 자기 육신과 영혼 콜수가 중화 사상에 미쳤어. 서양법에 자연인식이 없어. 서양법에 이성인식이 없어. 중화 사상에 미쳐도 아주 미쳐버렸어. 그래서 서양법을 제자백과 사상으로 하는 그런 둘러서 말하는 게 전부 다 실패다. 지금 젊은 세대는 정말 대변인이 없어요. 이준석 같은 사람 대변인이 될 수가 없고, 너무도 많이 포기를 강요하고 있는데 이 세대를 위해서 아무도 대변해주고 있지 않아. 이 세대를 위해서 아무도 대변해주고 있지 않아요. 이 세대의 구조적인 문제는, 그러니까 90년대부터 그랬어. 이 아사리판을 주도하고 계신 그 자기 감투 위주의 조선시대 4대부 추구하는 그런 감투 위주의 하시는 분들은 각 시대 20대들이 젊은이라고 대접해주면서 실제로는 세상 물정을 무척 모른다고 계속 이용하고 조종했어요. 근데 지금 N가지 이상을 포기당하는 세대가 전태일 시대 젊은 근로자보다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아요. 아픔이. 더하면 더했지 못하지 않아. 그 모든 문제의 근원이 또 조선시대로 돌아가서 그 사대부 노론 권력의 영원한 거, 뭐 사실 이완용 권력도 따지고 보면은 아사리판의 종결로서 그 매국이죠. 아사리판의 종결로서 고려연방제 하자. 이런 게 문제가 있죠. 결국 한국 정치는 두 개 세력으로 재편될 겁니다. 세금 폭탄 공화국과 그 연장으로서 고려연방제나, 혹은 세금 폭탄 공화국으로서 그 상황을 아무도 못 깨게 하는 내각제 개헌을 주도하는 세력과 정부 구조정과 부동산 버블 붕괴 및 그에 기반하여 법치 안정사를 이루는 세력 연합. 이것으로 그 두 개 세력으로 재편될 겁니다. 토목공사, 이게 어떻게 됐을까요? 토목공사 흐름이. 정확하게 토목공사 흐름 2006년도입니다. 지금 20대들은 아주 굉장히 오래전 이야기 같지만, 그래요. 죄송해요. 또 이 노인들이 지난 20년이 엊그제 같다고
그 시간 감각 차이 나는데 이제 지금 20대하고 또 시간 감각 내가 차이가 나겠네. 2006년은 나에겐 좀 엊그제 같이 보이네. 2006년 그때요. 2006년이 어떻게 나왔다? 2003, 4년쯤에 그 행정수도 이전 그거로 노무현 천도로는 어떻게 나왔다? 6.15 체제 국토공학 때문에. 부동산 버블은 그러니까 각 지역에 김대중 지지파들의 귀족들의 자산 증식을 위해서 그 김대중 지지파 귀족들의 자산 증식을 위해서 그 마을 사람들의 부채를 씌워서 그런 거죠. 그래서 사실 그 각 지역의 그 재산 가치가 증식된 거는 각 사람들의 부채에 의한 건데 결국 이익을 보는 건 제일 그 각 마을에 김대중 지지 귀족뿐인 건데 다 손해인데 그게 다 지도자의 은덕이냐고 지금 착각하고 있죠. 모든 형태 아싸리판의 종결은 결국 자산법을 붕괴뿐입니다. 정부 구조조정뿐입니다. 근데 계속 지금 지금 정치인들은 정부의 정부를 더 키우려고 하고 있죠. 자기들 이기주의에서. 그래서 아싸리판 이거가 알고 보면 성리학이 족보 좋아하잖아요. 그 시족 가문 중심으로 해서 이기주의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가 이제 중국 이야기를 이제 좀 하기가 꺼려져요. 그러니까 그 중국 문명에서 일본이 메인이 아니고 사실상 권력을 추구하는 중국 중심으로 이해하는 게 맞다. 경상도와 전라도가 있으면 전라도 유교가 실제로는 유교 중국 문명의 대표적이다. 지금 한국하고 그러니까 한국이래 미국하고 중국하고 냉전 중이잖아요. 근데 체제가 어떻게 다르다? 중국은 사대부 권력이잖아요. 사대부 공산주의잖아요. 사대부 공산주의는 사대부들의 권력 독점의 욕이고 번지수는 차이가 있는데 지금 한국하고 지금 현재 거의 같은 시스템이죠. 어중간하게 지금 양다리 치고 있는데 계속 한국 사회에서는 그 친중 문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친중 문화가 늘어날수록 권력을 지닌 부족들의 혈연들한테는 이익이 늘어나고 일반 국민들은 계속 도둑질 당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시스템 자체 무늬만 경제 수치로만 나아가는 그런 수치 중심의 경제 성장이 아니라 설사 수치가 떨어진다고 해도 국민의 실질적인 이익이 오는 자산버블이 붕괴가 되는 게 맞다. 자산버블이 돼서 정부가 그냥 명분론적 작은 정부가 아니라 실제적으로 작은 정부가 정부의 강요가 당하면은 자산버블 붕괴로 그때가 와야죠. 그렇게 그게 이상적으로 맞는 사회입니다. 예, 여기까지 하겠습니다.